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토론회가 이번 주 일요일인 24일 LG 헬로비전 전북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립니다. 당일 헬로 전북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고 헬로TV 지역 채널 25번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배제된 최영일 전 전북도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으로 순창 군수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찰이 전북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21일 3,34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4,000명대였던 지난 18일 이후 4일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토론회가 이번 주 일요일인 24일 LG 헬로비전 전북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립니다. 당일 헬로 전북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고 헬로TV 지역 채널 25번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애초 같은 날 열릴 계획이었던 민주당 김제시장 경선 후보자 토론회는 일부 후보자가 불참 의사를 밝혀 취소됐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김관영과 김윤덕, 안호영 세 후보가 공개적으로 격돌한 스튜디오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토론회가 열린 겁니다. 전북방송은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23일 낮 12시 경선 토론회를 재방송합니다. 유능한 경제도지사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중앙행정부, 중앙정치, 또 여러 재계, 이쪽에 광범위한 인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한번 결심하면 해낸다.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전 이 뚝심과 돌파형으로 벼랑 끝에 몰린 전라북도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민주당이 2명밖에 당선되지 않았던 그 어려운 시기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우리 민주당을 지키고 또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토론회도 이어집니다. 이번 주 일요일 전북방송 스튜디오에서는 정읍시장 경선에 나선 이학수 전 전북도 의원과 최도식 전 청와대 행정관, 최민철 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 부위원장이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은 1시간 반 동안 후보별 대표 공약과 주도권 토론, 지역 현안에 대한 개별 질문 등으로 진행됩니다. 애초 같은 날 열릴 계획이었던 민주당 김제시장 경선 후보자 토론회는 취소됐습니다. 앞서 지역 현안에 대해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던 정성주 전 김제시장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준배 현 김제시장도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성주 전 의장이 참여하지 않으면 않겠다는 겁니다. 정호영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만 참석 의사를 밝혔고 구형보 경선 후보는 22일 사퇴했습니다. 민주당 정읍시장 경선 후보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헬로 전북을 통해 생중계되며 헬로TV 지역 채널 25번을 통해 밤 9시에 방송 예정입니다. 헬로TV 뉴스 정명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배제된 최영일 전 전북도 의원이 22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순창군수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왔던 공은 사라지고 과만 평가돼 공천 배제라는 결과가 나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도의원 재임 기간 당대표로부터 2번이나 1급 포상을 받았지만 정성적 평가만 적용됐다며 공관위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어 무소속 후보로 당이 아닌 국민들께 평가를 받겠다면서 반드시 선택을 받아 민주당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최민철 정읍시장 예비후보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지인을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지는 것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 세력이 후보자 진영을 두드리며 일종의 선거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고 일부 공무원이 퇴직한 뒤 정치 조직을 기웃거리면서 공무원 인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준 땡, 최민 땡, 최은 땡 몰려다닐 때부터 알아봤다느니 최은 땡은 비선 실세고 최민 땡은 꼭두각시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될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를 법적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 동안 10년마다 0.2도씩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계절과 절기에도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봄은 좀 더 따뜻해졌고 여름은 일찍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가을은 늦어지고 겨울은 예전보다 덜 추워졌다고 하는데요. 물론 겨울의 길이도 짧아졌습니다. 24절기는 농사의 기준이 되었는데 이마저도 기온이 올라 의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 국가마다, 각 도시마다 기후변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만들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죠. 사실 탄소 중립이라는 거창한 말을 쓰지 않더라도 환경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이죠. 4월 22일 52번째 지구의 날입니다. 환경을 지키고 지구를 지키기 위한 큰 프로젝트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시민들의 노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집에서 안 쓰는 전등을 끄고 페트병의 라벨을 떼어내서 분리수거하고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지구를 살리는 희망이 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21일 3,34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249명, 정읍 192명, 김제 145명, 남원 136명 등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4,000명대였던 지난 18일 이후 사흘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경찰이 전북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22일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자원봉사센터의 횡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등의 절차를 거쳐 수사 중인 혐의를 밝힐 예정입니다. 네, 요즘 외식이 마음처럼 쉽지 않은데요. 집에서 음식 잘 만들어 드시나요? 저는 사실 요리보다는 간편 조리식품을 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조리 방법도 간단하잖아요. 네, 그렇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이런 간편 조리식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기자가 간다에서 간편 조리식품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송하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외식 사업이 주춤하면서 새롭게 각광받는 것들이 있죠. 바로 간편조리 식품인데요. 오늘 이 밀키트를 제가 직접 한번 구매해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대형마트가 아니라 이 무인업소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매장을 한번 방문해 볼게요. 매장을 방문하니까 매장 내부에서도 다양한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메뉴를 한번 살펴보면 네, 제육볶음부터 명란오일 파스타,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도 있네요. 부대찌개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 사실 사는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면서도 또 기분 좋은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밀키트 영업업소를 운영하시면서 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죠. 날짜별로 나가는 밀키트 제품이 다른데요. 확실히 금토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안주류가 잘 나가니까 그런 탕류 메뉴로 하고요. 이런 평일 같은 경우는 찌개류나 아이들 반찬들이 잘 나가서 그런 메뉴 위주로 만들면 간편 조리식품 매장 대부분은 본사에서 주재료를 한꺼번에 공급받고 나머지 채소 등 부재료는 지역에서 직접 구입해 소포장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재료들을 많이 사놓으면 주로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밀키트는 딱 필요한 만큼만 나오니까 그만큼만 써서 하니까 재료 손실도 없고. 무인업소로 운영되는 이 매장은 고객이 제품을 고른 뒤 직접 결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운영제라 늦은 시간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일부 고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밀키트를 총 3개를 구입해봤는데요. 과연 이 밀키트의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제가 직접 체험해보겠습니다. 간편 조리식품을 일일이 분리해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재료 하나당 비닐팩으로 감싸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온 제품 중에서는 가장 많게는 12개까지 나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요리할 때 편리한 건 있는데 좀 약간 과대 포장된 거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대포장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박스는 엄청 큰데 내용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포장이 소분되어 있는 것 자체가 좀 비닐도 엄청 크고 버릴 때 많이 나온다는 느낌만 들었어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배달 음식과 간편 조리식품은 선풍적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이로 인해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발생량이 20% 넘게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편리하다는 매력 뒤에 환경 문제에 대한 응답이 과제로 남으면서 친환경 소재로 탈바꿈하기 위한 간편 조리식품 업체들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남원시 치매안심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를 치매 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했습니다. 선도단체로 지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 직원들은 치매 파트너 교육 이수 후 치매 예방 활동과 치매 극복 환경 조성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들에 대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